여러분 소비자 평가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주쌀 미소진품 기억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신데 여전하시네요. 벤지 한 2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2년 돼 갑니다. 예. 네. 시장님 그간에 이제 소외와 자랑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민이 꽃을 피웠던 것이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던 것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었던 것, 교육발전 특구로 재선을 하고 나서 지정을 받았던 것, 국토부로부터 전국 16개 도시 중 하나로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것, 이런 것들은 상주가 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발판을 낳았던 일이라고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정은 시장이 대표이긴 하지만 시장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 상주시청의 공직자들이 감각을 잃지 않고 열심히 같이 해준 것이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주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인구 소멸을 하고 계시나요? 인구 감소. 일자리, 농업 외의 부분에 대한 일자리 확보와 거기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어떻게 더 개선시킬 것인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이런 것들이 작지만은 상주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정주 여건, 정주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 여건 중요하죠. 교육발전 특구로 상주가 지정이 됨으로써 그의 핵심 축이 돌봄, 상주형 돌봄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한 축과 상주형 공교육 지원 체계를 어떻게 확립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의 틀 속에서 지역 산업 연계 인력 양성 대책이라는 이 세 가지 축, 돌봄과 공교육 지원 체계, 인력 양성 대책, 이 세 가지 축이 상주형 교육발전 특구의 기본 방향입니다. 상주시가 저는 이게 공공산후조리원 다른 지역 보니까 있는 곳들이 굉장히 인기 있고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상주형 복지 체계를 갖추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공공형 산후조리원, 그 이후의 단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돌봄과 유아에 대한 교육 문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 가면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서 교육발전 특구로서 청소년을 어떻게 육성 지원할 것인가 이런 생각, 그 이후에 가면은 성인들의 평생 학습에 대한 문제 이런 거,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공설 추모공원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따오셨더라고요. 상주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그 사업만 놓고 봐도 많이 확보를 했죠. 지금 4개를 확보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 상주가 농촌 협약 사업을, 이게 자랑입니다만은 각종 재난 재해 대비 분야라든지 농촌 분야 기타 분야의 공모 사업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예. 특화된 도서관 건립이 시장님 공약이셨잖아요. 근데 상주 시민들의 반응 어떻나요? 좋아하셨나요? 제 재임 기간에 했는 사업들 중에서 반응이 가장 뜨거운 것이 지금 만화특화 시립도서관입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하신 거네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 만들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화도서관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쳐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고민이죠. 시장님께서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지 말고 놀러 와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시장님 말에 어떤 그런 철학이 있으신지요? 세상에서 내가 참여하고 경험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저는 공부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배울 것은 도처에 다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서관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노는 곳이다 이렇게 표방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피아노 연주를 해주고, 우리가 만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애니메이션 음악을 들려주면서 해설도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고령화된 사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늘 오는 연령대나 이런 것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상주에 숨어 있는 젊은 층들이
오는 겁니다. 도서관에. 도서관 그 공간에서 참여하고 행복해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잡고 오고 이렇게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의 농업 발전은 상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상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꽂으라면은 농업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도 시대 환경에 맞춰가지고 순응해가지고 가야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되는 것이 스마트팜입니다. 더 고품질의 또 생산량을 더 높게 그다음에 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전통적인 기존 농업 상주를 예로부터 300여 고장이라고 해서 쌀 생산 이런 것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지금 시대 상황에 맞게 보완해 나가는 그런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죠. 이제 그걸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보급형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농부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역할, 그다음에 과학 영농 측면에서 화학 비료와 농약 이런 데 찌들었는 이 토양을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미생물을 대규모로 배양을 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상주가 근 한 30년 동안을 일품이라는 이 품종의 벼를 재배해 왔는데 새로운 이제 주력 품종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미소진품이라고. 시장의 반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홍보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주쌀 미소진품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주 시민 모두 힘을 내라는 뜻으로 상주의 10년 뒤 청사진 설명을 들으면서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역사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상주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변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큰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긴 안목에서 본다면은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좌절하거나 또 시민들 간에 화합이 깨트리는 이런 일을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아도 강한 상주로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만 명, 8만 명이 살더라도 상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면은 상주는 역사적인 명성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님이 참 올고우신 분이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는 단체장은 올고우신 분이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